제가 철거편에서 천장 철거를 하면서 멘붕 왔던 건 아시죠? 왜 그 천장이 상상도 못했던 세모 형태라서 멘붕 왔었잖아요. 결국에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세모 천장으로 한번 살려보자 했었잖아요. 그런데 천장을 세모로 하려고 하니까 조명도 바꿀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실에 흔히 사용하는 네모 또는 동그란 모양의 조명을 쓸 수 없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여러가지 선택지 중에 천장을 뚫어서 설치하는 다운라이트라는 조명과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아서 설치하는 펜던트 조명, 이렇게 두 가지를 시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원래 제 방과 거실에는 천장 중앙에 네모 조명 하나만 있어서 여러 개를 설치하려면 전기 배선 확장 공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평소에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들도 해결하기로 했죠. 늘 불편하다고 느꼈던 걸 3가지 정도로 압축해봤어요. 첫 번째는 콘센트. 제 방에는 콘센트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멀티탭으로 연명하면서 살아왔죠.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보기가 싫어서 콘센트가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두 번째는 인터넷선. 워낙 옛날 집이라서 아파트처럼 벽면에 인터넷선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집 인터넷선은 불쌍하게도 창틀로 기어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지저분했던 게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전기공사를 해야 될 가장 큰 이유였는데 컴퓨터를 책상 아래에 두고 사용했거든요.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컴퓨터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컴퓨터 본체에 다리가 닿으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가전제품의 내부에서만 흘러야 할 전류가 제품 표면에 흐르는 경우를 누설 전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다리에 미약한 전류가 느껴졌던 현상이 누설 전류 때문이고, 누설 전류의 원인은 접지가 안 되어 있는 제 방 콘센트가 문제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콘센트에 접지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전기에 관한 공부였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랑 관련 없이 살았지만 살아오면서 내가 좋아하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독학으로 썩 잘하는 편이어서 뭐 이것도 한번 파보기로 했죠. 내 인생의 좌우명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인, 구글링, 온갖 자료를 다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선택적인 공부가 필요했어요. 내가 선택한 공부는 포기하는 법.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안 돼. 도서관 가고 절에서는 안 돼. 저는 기초 중에 기초만으로 회로도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좋게 말해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직관적인 설계도이고요. 자, 이제 어떻게 작업할지 정리해볼까요? 접지는 보통 초록색깔 전선으로 배선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초록색은 접지선이라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게 있어요. 아무튼 접지선 설치가 아예 안 돼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콘센트를 다 뜯었습니다. 아예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마지막으로 뜯어본 콘센트는 접지선은 있는데 연결은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접지선을 힘들게 끌어올 필요 없이 이미 올라와 있는 접지선을 다른 콘센트에도 연결만 해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배선도라는 걸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생각해봤어요. 콘센트나 조명 배선 확장은 어려운 공사였어요. 왜냐하면 전선은 집을 지을 때 이미 설계한 대로 배선하고 콘크리트로 덮은 거니까요. 이런 공사는 이미 완성된 집에서 하려면 일이 많아져요. 전선이 새로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뚫어주고 배선을 한 다음 다시 콘크리트로 덮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단열재를 다 붙인 상태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저한테는 2가지 옵션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는 단열재를 필요한 만큼 뜯어서 뜯은 자리에 배선을 한다. 다른 하나는 단열재 밖으로 배선을 하고 마감할 석고보드와 단열재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준다. 단열재를 뜯는 건 싫었어요. 기껏 열심히 시공한 단열재를 뜯는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2번째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공간이 좀 더 작아지는 걸 감수해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김에 기존에 있던 전선도 싹 교체해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2층에는 전자제품들이 많아서 한 번에 전기를 쓰는 양이 많은데
지금 들어와 있는 전선은 굵기가 얇아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생각한 걸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기존에 있던 전선부터 다 빼버렸어요. 근데 뭔가 등골이 서늘한 거예요. 전선을 무턱대고 다 뽑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배선을 새롭게 하더라도 거실에서 방 안으로 넘어오는 선은 기존의 콘크리트 안에 묻혀있던 CD관 안으로 해서 들어와야 하는 거더라고요. CD관 안으로 전선을 집어넣는 작업이 쉬워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런 개고생을 하기 싫다면 콘크리트 벽을 CD관이 들어올 만큼 크게 뚫어줘야 하는데 단열재 구멍도 내기 싫었고 그만큼 크게 뚫을 수 있는 공구도 없었어요.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전선을 교체할 때 요령이 있더라고요. 기존의 전선 끝부분에 새로 넣을 전선을 연결해주고 기존의 전선을 밖으로 빼내면 새로 넣을 전선이 알아서 기존의 전선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쉬운 길을 내 발로 차버리고 저는 손목이 다 부사지도록 전선을 꾸역꾸역 집어넣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되지도 않고 짜증도 나고 아무튼 미리 만들어 놓았던 설계도대로 배선은 다 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을까요? 제가 배선한 게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미리 사놓은 다운라이트를 대롱대롱 임시로 매달고 스위치를 올렸죠. 그동안 고생했던 게 눈 녹듯이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되게 뿌듯했어요. 일단 임시로 배선을 해놓았지만 완성하려면 고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목 구조틀을 다 짜고 나서 전선들을 고정시켜야 되니까요.